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약 100년 동안 싸운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두 나라는 전쟁을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3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발루아 왕조가 새로 시작하여서 필립 6세가 즉위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영국 에드워드 3세가 걸고 넘어집니다.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발루아 왕전 직전인 카페 왕조의 마지막 왕인 필립 4세의 딸 이사벨라와 에드워드 2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에드워드 3세가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은 필립 4세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 왕이 될 수도 있다. 충분히 주장할 만한 내용이었죠. 이러한 에드워드 3세를 제쳐두고 프랑스에서는 필립 6세라는 새로운 왕조를 연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하죠. 다음으로 프랑스령 내의 영국령, 영국 영토 문제입니다. 13세기의 프랑스는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영국령, 영국 영토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협상을 하죠. 그에 따라 프랑스 루이 9세는 영국의 가스코뉴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였고 여기에 조건으로 영국은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될 것을 걸었죠. 그러자 영국 헨리 3세는 가스코뉴 지방 외에 다른 지방은 포기하겠다. 프랑스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협상 이후 시간이 흘러 14세기에 영국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프랑스령 내에 영국령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상업 중심 도시인 지방인 플랑드르 지방 반란 문제입니다. 플랑드르는 지금의 벨기에 북부이자 플랜더스라고 불리는 플라망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곳은 영국이 주로 양모를 수출하는 지역입니다. 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영국의 양모를 사주면서 영국이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플랑드르 지방의 수공업자, 농민, 임금 노동자들이 상층 부르주아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프랑스 왕이 이 반란 문제에 개입하면서 이 플랑드르 지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유롭게 양모를 수출해야 하는데 프랑스 왕의 간섭으로 인해서 지배로 인해서 그 양모 수출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드워드 3세가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펼칩니다. 할아버지 에드워드 1세의 스코틀랜드 점령의 뜻을 이어받고자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는데 생각보다 스코틀랜드가 너무 잘 막아내니까 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가 스코틀랜드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에드워드 3세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필립 6세가 에드워드 3세와의 신종계약, 신하와 죽은 관계에 대한 서약이 완전치 않다며 수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3세는 이 수정 요구를 거절해 버렸고 필립 6세는 그렇다면 영국령 가스코뉴 몰수하겠다 선언해 버리죠. 이로써 프랑스령 내 영국령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동시에 프랑스 왕위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카페 왕조의 혈통이라면서요. 이렇게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도 크게 터지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백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1337년부터 1452년 약 100년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백년 전쟁 당시 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영국은 450만 명,
장군 보병 중심이었고 기사와 궁병이 조합된 그런 전술을 펼쳤습니다. 재원으로는 왕과 의회가 협력하여 세금을 징수했고 양털 수출 사업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왕권 또한 강했고 이 왕을 중심으로 해 단결력을 강화했죠. 반면에 프랑스는 2100만 명의 인구수를 가졌고 중무장 기사를 전술의 중심으로 두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프랑스는 돈은 많이 있지만 삼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단결력이 영국보다 떨어졌고 이 때문에 실제 병력은 영국과 비슷했죠. 프랑스가 군대를 동원하는 데 있어서 지방 분권적인 성격 때문에 돕는 사람은 돕고 돕지 않는 사람은 돕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본격적으로 백년전쟁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백년전쟁의 장소는 프랑스 영토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지만 영국이 프랑스 영토로 넘어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간헐적으로 전투했습니다. 계속 그 전투를 지속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긴 휴전 기간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양국의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흑사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돌기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휴전을 꽤 길게 했었죠. 백년전쟁의 최초 전투는요, 크래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에드워드 3세가 필립 6세로부터 승리를 거둬냅니다. 이후 영국군은 프랑스 칼레 지역을 점령했고요. 이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내려가 뿌아띠에 전투를 펼칩니다. 여기서는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에드워드 흑태자가 프랑스 장 2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죠. 여기서 흑태자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갑옷이 검은 갑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흑태자라고 불렸어요. 어쨌든 푸아티에 전투의 결과 영국군이 승리하면서 영국군은 장 2세, 막내 왕자, 주요 귀족들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프랑스 왕 등의 포로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죠. 이러한 상황이 되자 프랑스 왕자 샤를은 왕인 장 2세를 비롯한 여러 귀족들을 구하고자 세금 징수 등의 방법을 통해 영국에 포로 몸값을 만들어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도한 세금 징수는 반란으로 이어졌고요.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두 개의 반란이 있습니다. 상인 에티엔 마르셀의 난과 자크리의 난입니다. 에티엔 마르셀은 상인의 이름이고요. 자크리는 농민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상인과 농민의 반란이 되겠습니다. 상인 에티엔 마르셀의 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프랑스 장 2세가 전쟁 준비로 소금 전매제를 통해 염세를 독점했고 인두세를 걷어들였고 화폐를 재주조하여 세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상인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이 과정 속에서 뿌아띠에 전투에서 장 2세가 패배하여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왕자 샤를이 포로를 돌려받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이 과정에서 삼신분해가 소집이 되는데 삼신분해가 여기서 돈이 필요하면 개혁을 하라면서 강요를 하죠. 하지만 왕자 샤를은 이 개혁안을 거부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에티엔 마르셀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왕자 샤를은 꽁피에뉴 칙령을 내립니다. 귀족에게 평민의 재산, 노동력 징발권을 무제한 허용하면서 평민들이 반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칙령이었죠. 상인 에티엔 마르셀의 난은 이후 자크리의 난 세력과 연합을 하여 계속해서 반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에티엔 마르셀이 암살을 당하면서 반란은 진압되고 맙니다. 방금 전 이야기에서 등장한 자크리의 난, 이것은 농민이 세금에 불만을 느끼고 북부 보베지에서 반란을 전개한 농민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크리의 난이요. 이러한 두 개의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는 브레티니 휴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프랑스 장 2세 등의 여러 귀족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죠. 하지만 이후 영국은 정말 중요한 두 사람을 잃게 됩니다. 에드워드 흑태자가 사망하고 1년 뒤인 에드워드 3세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내부는 혼란의 상황에 빠졌고 이 틈을 타 프랑스 샤를 5세가 아까 왕자 샤를이 왕으로 즉위 해서 샤를 5세가 됩니다. 이 샤를 5세는 가스코뉴 지방을 공격해 회복을 합니다.
바로 에드워드 흑태자에게 빼앗겼던 그곳이었죠. 이렇게 프랑스가 승기를 잡아가나 했는데 이후 영국, 프랑스 둘 다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느라 바빴고 왕권 강화가 필요했으며 징세권을 획득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던 양국은 내부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서 전쟁은 신경 쓰기 어렵게 됩니다. 먼저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백년 전쟁 세금 징수로 농민이 불만을 가졌고 이로 인해 농민 와트 타일러의 난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이 혼란스러워졌다라는 얘기고 중앙에서는 리처드 2세와 의회 청원파인 헨리 4세가 왕위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헨리 4세가 승리하여 랭카스터 왕조를 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헨리 4세를 도왔던 의회는 그 권한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앙도 지방도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방 대제후들 사이에 세력 다툼도 발생하여서 영국의 내부는 그야말로 혼란 속이었죠. 프랑스 샤를 6세는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섭정을 시행을 받다가 이후 점차 정신 이상증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왕권을 두고 다투는 두 가문의 대립이 발생합니다. 왕 가문인 오를레언과 북부 제후 가문인 부르고뉴 가문이 대립 관계를 형성했죠.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396년 야 일단은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자 라는 취지에서 휴전을 합의합니다. 이로써 전쟁 휴식기가 시작되었고 141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 영국 헨리 5세가 즉위하면서 이 백년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전투가 아젠쿠르 전투였어요. 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승리하였고 샤를 6세는 패배하여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트루아 조약이 체결됩니다. 트루아 조약에 의하면 샤를 7세, 여기서 샤를 6세 아들입니다. 샤를 7세의 왕위 계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캐서린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헨리 6세였죠. 이로써 헨리 6세는 영국 왕위와 프랑스 왕위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샤를 6세가 사망하게 되었고 헨리 6세는 영국의 왕이자 프랑스 왕인 자리에 즉위합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북부 가문이었던 부르고뉴 가문의 지원도 있었죠. 이러자 프랑스를 되찾기 위해서 샤를 7세가 남부 오를레앙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자 영국 헨리 6세와 북부 부르고뉴 가문 세력이 남부 오를레앙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오를레앙 전투를 치르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잔 다르크입니다. 동네미 지역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군을 모집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모은 프랑스 군을 이끈 잔 다르크는 오를레앙에서 영국군과 전투를 펼치고 크게 승리를 합니다. 잔 다르크 프랑스군의 승리 후 북쪽으로 진격하여 랭스를 점령하였고 랭스에서 샤를 7세는 프랑스 왕의 즉위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에는 샤를 7세와 헨리 6세라는 왕이 두 명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영국군과 부르고뉴 군대가 다시 한번 프랑스를 공격했고 이때 프랑스 샤를 7세에게 전투 참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샤를 7세는 잔 다르크의 높아지는 인기에 불안함을 느끼고 외면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잔 다르크는 군사를 이끌고 영국군과 부르고뉴 군대의 연합군을 맞이합니다. 이 전투가 콩피에뉴 전투예요. 하지만 이 전투의 결과 잔 다르크는 포로로 잡히게 되죠. 프랑스 샤를 7세는 잔 다르크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과 부르고뉴는 잔 다르크를 마녀 재판한 후에 화형을 시켜버리죠.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아라스 조약을 샤를 7세와 부르고뉴 가문 사이에서 체결합니다. 이때 부르고뉴는 영국군에 붙어서 샤를 7세와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이 아라스 조약으로 화해를 성립하면서 프랑스가 통합되고 오히려 영국군이 밀려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끈 샤를 7세가 노르망디 포르미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프랑스에 유리하게 흘러갔고 가스코뉴 보르도 전투에서 샤를 7세가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이 전투를 끝으로 백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영국은 가스코뉴 지방을 상실하게 되죠. 영국이 프랑스 영토 지역에서 가졌던 남은 마지막 영토,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프랑스는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여 영토 국가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고, 영국은 도버 해협 근처에 칼레 주변 지역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년 전쟁이 끝나고 그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영국의 헨리 6세 시기에는 영국인이 영국섬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대륙에 걸친 국가가 아닌 영국섬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인식이 강해지죠. 대제후 세력이 유지되었고, 이 와중에 젠트리 계층이 성장합니다. 젠트리란 중산층을 의미하고요. 요우먼 계층도 등장합니다. 독립자영농이라는 토지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이 요우먼 세력은 재산을 쌓으면 언제든지 중산층인 젠트리로 성장이 가능했죠. 프랑스는 샤를 7세 시기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봉건 귀족을 몰락시킵니다. 왕이 중심이 되어서 백년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왕권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귀족들을 몰락시켰죠. 이후 왕이 된 루이 11세는 왕권과 시민을 연계하였고, 계속해서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대제후령을 흡수하면서 각 지방에도 왕권이 미치도록 했죠. 이로써 부르고뉴, 앙주, 프로방스, 가스코뉴, 부르타뉴 등의 여러 제후 영토를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년 전쟁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이후 영국, 프랑스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